안녕하세요. 아이디 빌려 이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마음고생이 많았고 고민도 많았지만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조금 넋두리하며 제 마음도 정리를 할 겸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처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딸 둘을 얻었고 첫째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하였고 둘째가 내년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어떻게든 서로 보듬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제가 직장 문제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들도 당시 다니던 유치원도 있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타지로 가는 것에 처가 부담을 느끼기도 해서 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평일에 지방에 있다가 주말에 올라오는 생활을 계속하였는데 반년 정도 지나니 처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독박 육아로 혼자 애 둘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며 매번 힘들어했고 짜증도 많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주말마다 가서 즐겁게 지내려 해도 번번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더군요. 이후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지방으로 내려와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고 저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이러다 정말 자기도 안 되겠다 싶어 수긍하고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방에 와서 처음에는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런대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형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양악은 아니고 턱이 약간 모양이 안 좋은데 정말 살짝만 깎는 거라고 하며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누가 봐도 이쁜 얼굴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는 외모를 지녔지만 본인이 자기 얼굴에 만족을 못하였고 간혹 필러 같은 할 때도 있었지만 수술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지에 와서 사는 스트레스도 있을 테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서울의 병원 상담, 수술 후 방문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수술 후 붓기가 빠지려면 조깅이 가장 좋다면서 매일 밤 조깅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깅을 하러 간다는 사람이 복장이 전혀 운동복이 아니고 운동화도 신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매일 10에서 11시에 나가서 새벽 1에서 2시에 들어오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제대로 운동하면 30분만 해도 온몸에 땀에 젖게 되는데 아무리 가벼운 조깅이라도 3시간씩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가끔 조깅하다 편의점에서 쉬면서 마셨다고 하지만 술 냄새조차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핸드폰도 잠금으로 바뀌었고 항상 누군가와 카톡을 하지만 정작 제가 가까이 가면 급히 숨겼습니다.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저는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나간다고 해서는 그 남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의 차에 녹음기를 놔두었던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상간남과 차 안에서 그 짓을 하더군요. 그것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말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정말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들더군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끄럽게 하고 싶지도 않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을 생각하면 엄마가 다른 남자에 미쳐있는 것이 좋을 리도 없으니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남자에게 돈도 퍼주었더군요. 저를 조용히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지자고. 그러자 저는 오히려 뻔뻔하게 평생을 함께 하자더니 다 거짓말이었냐며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순간 분노가 치솟았지만 애써 참으며 당신의 불린 사실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오히려 당당하면서 그냥 대화만 하는 사이다 부끄러울 것은 없다. 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고 수치심이라고는 없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녹음기를 통해 들은 사실을 이야기하자 오히려 불법 도청이라며 비난하더군요.
이혼하자고 이야기했고 처가의 불륜 사실과 함께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처가 어른들은 바로 내려와서 나에게 잘못했다 이야기하면서 딸의 잘못을 빌더군요. 하지만 이미 이혼을 하려 했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오신 김에 데리고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사이에 애들이 울며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엄마랑 헤어지지 말라고. 정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들인데 저렇게 울며 매달리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결과적으로 요약하자면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애들이 울며 매달리니 참아할 수 없더군요. 이후 어떻게든 잘 지내보기 위해 부부상담도 가보고 여행도 가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잊혀지나 싶었지만 계속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제가 잘 때 밖으로 나가 그 남자와 카톡을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지 않는지, 내가 출장을 갔을 때 미래를 나누는 건 아닌지, 정말 완전히 정리된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럼에도 처는 오히려 내가 의처증이라며 지긋지긋하다며 나에게 화를 자주 내었습니다. 처는 자기 카드 내역, 통화 내역, 은행 내역 같은 것을 공개하라는 내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그저 내가 의처증에 빠져있어 자기는 지긋지긋하다고 말합니다. 천만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보라고 쌍방 공개로 제 것을 쥐어줘도 보지 않고 자기는 공개하지 않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저도 지치고 지쳐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불면증은 심해지고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처는 저와 싸우면 무조건 차가에 전화를 해서 제 욕을 하며 자기가 부당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고 처가에서는 또 그걸 따끔하게 혼내기보다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전 처가에 전화해서 따끔하게 혼내라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 딸을 감싸주기만 하는 장인장모의 모습에서 깊은 실망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에 장인과의 통화에서 장인은 오히려 저를 탓하더군요. 애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바람을 폈겠냐고. 다 제처신 좋지 못해서 자기 딸이 바람을 핀 것이니 오히려 딸을 보듬어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둘 다 학교 선생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고향인 지방모 전통 마을에 들어가 살고 계십니다. 학교 선생님이셨던 분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 전 너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학교 폭력도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감싸줘야 하냐고. 그러니 하시는 말씀은 원래 학교 폭력도 보면 피해자 애들도 다 그럴 여지를 주는 아이들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선이 끊어졌습니다. 아, 그래. 이런 집안, 이런 자칭 교육자라는 위선자들, 이런 놈들 밑에서 자랐기에 처가 저런 거구나. 저 집안 자체가 저렇구나. 내 소중한 딸들이 이대로 자라다가는 바람피고 딴 남자랑 몸 굴리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는 아이가 될 수 있겠구나. 덕분에 지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떻게든 노력하면 좋아질 것이라 가족 온전한 모습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저런 인간들이 그동안 학교 선생이라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 시대의 부조리를 만들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남쪽 지방 전통 마을에 몇 년 전에 들어가신 학교 선생님이셨던 두 분. 학교 폭력 가해자를 위로하고 피해자는 그럴 만하다 이야기하며 불륜을 저지른 딸은 외로워서 그런 거니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 가지시고 학교 선생님을 하셨다니 정말 당신들 학생들이 불쌍합니다. 폐기물 당신 딸은 당신들이 그렇게 떳떳하시다니 잘 챙기시고 내 딸들은 앞으로 2번 다시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여나 당신들 같은 가치관 물들까 무섭네요.
긴 주저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을 정하고 나니 어딘가에라도 이야기하고 싶어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